책을 읽거나 보드게임을 하는 아이들. 선생님과 함께 칠판에 그림도 그려봅니다. 라푼젤처럼 길어도 괜찮아요. 자, 이제 머리카락이 길어졌으니까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는 부산의 긴급 돌봄센터 1호점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당일 전화 한 통만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어른들께 부탁을 하거나 또 다른 분들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혼자서 이렇게 맡아주시는 시설이 있으면 엄마들로서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심심한데 여기 친구들도 있으니까 같이 놀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대상은 3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단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긴급 돌봄이 이뤄집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본부 기관에서 대기하던 돌봄 전담사 1명이 센터에 배치돼 아이들을 돌봅니다. 모두 자격증을 가진 보육교사나 정교사입니다. 대부분 이제 도서관이 많은데요. 아동이 원하는 책을 저희가 읽어주거나 아니면 책을 별로 이제 읽고 싶지 않아 하면 그 아동이 원하는 걸 하죠. 놀이 있는 교구를 사용한다든지. 전국 최초로 24시간 긴급 돌봄센터를 구축한 부산은 올해 안으로 기존 13개에서 30개로 센터 수를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공공도서관 등 원래도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기관들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1호점 기준 이용 학생은 매달 평균 10명 수준. 하지만 교육청은 이용률에 구애받지 않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학부모가 마치 보험 든 것과 같은 안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30개를 꼭 만들어야 된다. 학생 인원이 좀 적더라도 저는 30개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노동 환경의 개선이 더딘 상황.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부산형 돌봄 체계가 맞벌이 가정의 돌봄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늘봄 선생님과 함께 학교를 나서는 초등학생들. 교문 앞에서 셔틀버스에 오릅니다. 차로 5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거점형 키움센터. 친구 손을 맞잡고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강아지들이 아이들을 반겨줍니다. 처음 본 사이지만 강아지를 무릎 위에 앉히고 털을 빗겨주고 사료를 먹이며 쓰다듬어주자 금세 반려견처럼 가까워집니다. 잘했어. 사료 숨기는 거 그걸 다 찾아내갖고 대단했고요. 그리고 그 던지는 거 안 해봤는데 던지는 거 재밌어 보여갖고 그래갖고 좋았어요. 어제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초등 전일제학교 늘봄학교가 서울시가 운영하는 거점형 키움센터로 확장됐습니다. 동물과 교감하며 생명권을 배우는 프로그램부터 클라이밍과 블록코딩, 드럼 등 사설기관을 뛰어넘는 재미와 교육적 가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동물하고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너무 괜찮죠. 거기다가 또 무료 체험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사교육비적으로 부담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대규모 거점형 키움센터는 모두 6곳, 소규모 키움센터까지 합치면 255곳에 이릅니다. 이번 학기 150곳이었던 서울의 늘봄학교는 다음 학기 560여 곳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2학기 거점형 키움센터 6곳에 더해 일반형 키움센터 29곳의 공간을 늘봄을 위해 개방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학부모들에게는 칸막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학교 밖이든 학교 안이든 온 동네가 다 같이 모든 기관의 협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돌봄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늘봄학교. 다만 안전관리 등 해결해야 할 영역도 많은 만큼 기관 간의 촘촘한 협업과 역할 분담은 계속해서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대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정규 수업이 끝났지만 학생들은 영어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친구들이 영어를 하니까 너무 재밌어지고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교실에선 미술 활동이 한창입니다. 휴식과 프로그램을 번갈아가며 최대 6시까지 학교에 머무는데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매일 다릅니다. 학원에서는 공부할 때 1시간 동안 공부하고 쉬는 시간이 없고 학교는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림 그릴 수도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이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신청한 학생은 81명으로 신입생의 86%였는데 학교 측은 희망학생 모두를 수용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방과 후 학교 참여율도 늘어 전교생의 67%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갑자기 수강생이 많아진 탓에 드럼패드를 바로 주문하게 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기본적인 리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돌봄 교실에서 탈락하면 아이를 맡길 곳부터 찾아야 했던 학부모들은 늘봄학교가 시행되면서 학원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이 체감상 크게 느껴져서 경제적 부담을 좀 덜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아이가 너무나 늘봄 교실을 좋아하고 가고 싶어 하는 말을 듣고 안심이 된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남겨진 과제입니다. 이 학교도 교실 2곳을 늘봄 겸용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내준 교사들은 학년별로 마련된 연구실로 이동해 업무를 이어갑니다. 교육당국은 지역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어 학교 밖 공간까지 늘봄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m 이내에 아주 짧은 거리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섭외해서 부족한 공간은 그런 쪽과 협력해서 지역 돌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기 전국 2,700여 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는 다음 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오후 1학년 학생들은 매일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학교 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부터 놀이 중심의 예체능 수업까지 다양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안에서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지는 데다 하교 시간이 늦춰지면서 학원비 부담도 줄어들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이 체감상 크게 느껴져서 경제적 부담을 좀 덜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점이 부모로서 제일 안심이 되는. 현재 늘봄학교는 전국 초등학교의 46%에 해당되는 2,800여 개 학교에서 운영 중입니다. 참여율이 저조했던 서울과 광주의 추가 지정으로 이달 안에 120여 곳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13만 6천여 명으로 전체 1학년 학생의 74.3%에 이릅니다. 2학기에는 약 26만 명의 초 1학년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였던 가정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1인당 매달 23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방학 기간에도 2시간 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학기 전면 시행을 위한 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교원단체들은 늘봄 업무가 교사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전담 인력과 공간을 제대로 확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1학기 운영을 하면서 일반 교실을 수업 후에 늘봄 교실로 사용하는 겸용 교실 비율이 높은데 이게 2학기에 확대 시행을 하게 되면 훨씬 많아질 거라고 봐요. 늘봄 학교 참여 학생을 위한 그런 전용 공간 마련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 늘봄 실무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직 3,700명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